햄릿, 리어왕, 베니스의 상인, 맥베스, 시저의 브루터스 너마저까지 했고, 오늘은 안토니오스와 클레오파트라 할 차례 아닙니까? 예. 영어로 안토니. 예. 둘이 눈이 맞았잖아요. 예. 예. 시저의 후계자가 되는 옥타비아누스하고 전쟁 악티움 해전인가? 예. 거기서 패전하고 자살한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돼가지고 100년간 노마의 전은 끝나고 공화제국에서 황제의 나라가 되면서 끝난다. 이게 역사인데.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안토니하고 클레오파트라 얘기. 지난번에 이제 시저도 죽고 브루투스도 죽였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예. 뭐 다 죽을 때까지 한번 죽어보자. 다 죽을 때까지. 안토니가 그때는 이제 승리자가 되고 그때는 그렇죠. 이제 옥타비우스는 아직 어리고 한데 이 부분 로마의 이야기를 매듭을 짓자. 이래가지고 이제 오늘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를 하기로 이제 한 거죠. 오늘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주인공은. 시오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있잖아요. 예. 90년대 크게 화제가 예. 됐던. 예. 예. 제가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책을 읽기도 하는 때였기 때문에 재밌는 책이었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주인공이 아니었거든요. 네. 클레오파트라가 언제 대중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각인된 겁니까? 서양에서 이제 시저 이야기나 안토니의 죽음까지를 보면 플루타르크의 영웅 이야기에 주로 나오거든요. 로마 영웅을 중심으로 쭉 써놓은 이야기들입니다. 셰익스피어도 참고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고 그런데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클레오파트라는 서양의 역사책에서는 시저에 따라 나오는 부차적인 인물 또 안토니에 따라 나오는 인물 이렇게 봤는데 주인공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어보면 말을 최고 많이 하는 사람은 안토니입니다. 안토니 중심으로 쭉 사건이 흐르는데 클레오파트라도 못지않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자살을 하면서 모든 걸 총정리하는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안토니가 아니고. 셰익스피어가 클레오파트라를 역사의 주인공 중에 하나로 끌어올린 거네요. 그런 면도 있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모든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좁게만 낮았어도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에요? 셰익스피어가 한 말 아닙니다. 아니에요? 셰익스피어 전공자로서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안 하기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편견과 편협한 역사 안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클레오파트라가 조금 안 예뻤으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안토니가 빠지지 않고 세계 역사는 안토니 중심으로 흘렀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클레오파트라는 서양 역사나 종교적인 흐름에서 남자를 유혹하는 유혹자로서의 여성이라고 여자는 경계해야 되고 못됐다. 이런 프레임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토니가 끝까지 정치 군사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굳건히 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말은 안 해요. 클레오파트라 코 때문에. 코가 뭐 얼마나 컸는 것도 몰라요 사실은. 이 말을 한 사람이 파스칼이거든요. 파스칼 팡세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파스칼 말하는 거예요? 예, 뭐 여러 파스칼이 있겠지만 보통 그 파스칼입니다. 예. 이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거든요. 금욕적이고 이래가지고 클레오파트라의 코 이것이 조금만 낮았다면. 올바른 정치를 가진 남성이 그릇된 유혹을 하는 여성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 빌런으로서 여성을 경계해야 돼 라는 관점에서 쓰여진 말이 클레오파트라의 코라는 표현이고 클레오파트라가 여왕이었잖아요. 자기 공동체의 리더였는데 그 관점에서는 보지 못하고 단순히 유혹하는 여성으로 폄하한 시각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게 그거다. 그렇다 얘기죠. 그 뒤에는 클레오파트라는 모든 사람이 뭔고도 모르고 코만 이야기해요. 코만. 사실 이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가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굉장히 거대한 작품이다 이라는 게 이집트가 거창하게 한 부분으로 들어가요.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셰익스피어 연극을 할 당시에도 이집트에서 잘 모르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굉장히 왜곡된 관점들이 클레오파트라에 더 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을 이제 읽어보시면 읽어본 사람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읽어보면 요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한 왕국을 이끌던 정치 리더가 여러 가지 정치적 국면에서 선택을 한 것인데 전략적으로 그거를 한 요부의
수작으로 폄하시킨 예.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네요. 예. 여성을 외모로만 몰아가는 관점이 깔려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이야기 안 하기 정말 다행이다. 셰익스피어보다 팡시를 쓴 파스칼은 더 뒤에 태어났어요. 셰익스피어가 더 앞선 나이 많은 행님입니다. 셰익스피어 행님입니다. 플루타르코스 그 영웅 이야기에 보면 안토니 편에 많이 나와요. 클레오파트라가 사랑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썰이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뭐 예쁘진 않았다. 하지만 굉장히 매력이 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웠다. 예를 들면 외국의 사신들이 오거나 할 때 이건 역사적인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7개국 정도 사신은 통역 없이 자유자재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8나라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나라 말. 그 당시에 세계 어디를 봐도 그런 지도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장군들이 다 매료됐구나. 예. 지난번에 카시우스가 이제 시저를 죽이는데 주모자잖아요. 예. 브루투스 끌어들이고. 네. 그 내전이 오래 갔거든요. 그럴 때 클레오파트라가 카시우스한테 도움을 준 겁니다요. 그러면 이제 안토니로서는 처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자 와라. 강에 배를 띄워놓고 엄청난 장관을 이루는 뱃놀이를 하는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안토니가 와라.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내가 초청을 하는 게 응당 맞다 해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안토니가 초청을 받아서 들어와요. 외교술이네. 예, 뛰어난 거지요. 뛰어난 외교술이네. 예, 그런 부분은 이야기도 안 하고 코가 어쩌니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나는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정치 지도자죠. 당시 최강의 군사 강국이었던 로마군의 대장인데 사실은 안토니가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죽을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저를 죽인 사람들 편을 들었으니까. 예, 카시우스 편을 들었어요. 그 전에 시저의 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남녀 애정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국가의 이익에서 보자면 이것은 이쪽 편에 서야 된다. 이런 외교적 판단을 했고 그게 뒤집어지자 이번에는 세계 차근국의 장군 원톱 장군한테 당신이 일로 오시오.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외교술 뛰어난 여자였네. 이쪽과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맞는 것 같아요. 예. 시저하고 사이에서는 아도 났어요. 아도 났어. 맞다.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예. 뒤에 다 끝나고 나서 옥타비어스가 죽입니다. 남녀의 문제로 바라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자기 자식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편에 서는 것에 국익에 부합한다고 해서 섰다가 그게 진압이 되자 이제는 이 장군과 동맹을 맺기로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건 사랑에 빠진 겁니다. 사랑에 빠졌을까? 빠진 것 같아요. 끝에 보면. 안토니는 사랑에 빠진 게 확실해요. 클레오파트라도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헷갈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요. 안토니는 시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행동을 보면. 그런데 안토니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뒤에 역사의 주류가 되는 거잖아요. 옥타비아스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나쁘게 이야기하면 놀기를 좋아했다. 하지만 병사들하고 어울리고 알프스 산맥 쪽을 넘어가면서 뭐 짐승 오줌을 먹으면서까지 아무도 먹지 않은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서 이겼다. 대단한 부분이 있어요. 안토니는. 그렇게 안토니는 이집트가 있고 로마가 있으면 그 중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나중에는 클레오파트라하고 같이 살아버리잖아요. 로마를 버리고. 그리 됐는데 부인이 있잖아요. 부인이 있었죠. 풀비아가. 부인이 죽은 겁니다. 부인이 어떻게 죽죠? 부인이 남편이 안 오니까 일일이 또 일일이 하다가 옥타비어스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랬어요? 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하신 삼두체제가 깨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저를 시해한 세력들을 제압하고 옥타비어스 그다음에 안토니 레피두스 세 사람의 삼두체제가 시작됐는데 그중에 안토니는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에 빠져서 이집트에서 안 돌아오고 남아있던 부인이 반기를 든 대상이 원래 같은 편을 먹었던 옥타비오누스한테 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희한하네.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토니가 정치적으로 모든 게 깨지는구나. 이걸 감지하고 로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서 그걸 회복해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해서 사랑의 세계에 빠져 있다가 다시 정치와
군사의 세계로 넘어갔다 이러는데 갈 때 보면 안토니가 풀비아가 정말 멋진 여자였다. 뭐 죽었으니까 그래 말해야 되겠지만 클레오파트라의 유혹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대사들을 해요. 옆에 있는 부하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토니 당신은 이제 호랍이 아니냐. 그러니까 시저가 요 시저는 이제 옥타비어스 시저니까 네. 옛날 번역판에는 소 시저 이랍니다. 옥타비오스가 나중에 결국 시저를 계승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가 양아들로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양아들이니까. 예. 지금 이야기하는 시저는 싹 다 이제 그 옥타비어스입니다. 네. 발음이 짧잖아요. 시저. 시저가 클레오파트라가 있지 않냐고. 딱 이러니까 안토니가 뭐라 하는가 하면